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출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그 순서대로, 그 단원의 순서대로 문제가 이루어진 문제집이 바로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은 우리가 전에 기출되었던 그 문제 형태 그대로,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2021년 국가직 국사 문제, 2020년 지방직 국어 문제, 이러한 식으로 연도별로 엮어져 있는 또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도별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연도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기출 공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기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기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한다, 나는 기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본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공부한다 라는 개념이 이 기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연도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선택한 이유는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그 순서 그대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처음에 기출 공부를 할 때에는 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꼭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푸는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정말 기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기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이 제대로 했다라는 것은 답이 기억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이 순발력 있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우리가 공부한 단원 그대로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한국사를 예를 들면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가장 최근 근현대사까지 그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하지만 연도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작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각각의 시대를 우리가 순발력 있게 생각하고 또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통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거의 막판에 이 연도별 기출 문제집을 풀었을 때 한국사는 한 90점 정도 평균이 나왔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한 80점 이상은 꾸준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